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과 이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수강하는 금융투자의 이해에 대해서 어떤 과목인지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금융투자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이 수강하는 이 과목이 왜 배워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 경제 교육이 부각되면서 이른바 여러분들에게 금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세 수명 연장 이제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소득과 이런 투자를 그 일생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투자 진행될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조기에, 다시 말해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진행될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애 주기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융 문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언론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경제, 특히 금융에 관한 이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금융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이제 재무금융지능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 문해를 향상시키면은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재무금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개발을 하려고 제가 이 과목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 문해와 이제 금융 지능이 이제 향상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겠죠.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가 재무 금융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금융투자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학습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과목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융투자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다음에 이러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것이 학습의 목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융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런 가격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행위,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이 금융투자를 하는 그 행위가 발생하고 그것은 어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략을 취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를 할 때 이 행위와 전략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학습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 보면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여러분이 이 과목을 수강할 때 이 과목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과목의 특성은 뭐냐면은 각 장마다 각 내용이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지식체계가 유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단계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재 처음서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인 기반에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하는 이 과목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리적이고 또 통계학적인 배경 지식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러한 수학, 통계학적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 과목이 전개된다. 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강의 자체는 그 기존의 그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학술적인 연구 토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쌓여진 그런 학술적 실증 분석 결과를 제가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바로 투자 실무와 관련된 언론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과 실제 실무에서 다뤄지고 있는 언론 보도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면은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모두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 강의의 그 전체적인 15주 동안 진행될 주차별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지는지 주차별 교재 내용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보면은 금융투자의 기초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금융투자의 기초인데 첫 번째 1주차에서는 교재 1장인 금융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겠고요. 2주차에서는 3주부터 15주까지 진행될 여러 가지 금융투자에 그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도구인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교재 2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현대 금융투자 이론인데요. 투자 이론 중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2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투자의 학문적인 발달은 바로 2부에서 다뤄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3주에서는 현대 금융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포트폴리오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을 교재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요. 자, 4주부터 5주, 2주에 걸쳐서 자산 가격 결정.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금융투자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가격 결정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한 자산 가격 결정 메커니즘과 또 이런 모형에 대해서 교재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주부터 7주까지 현대 자본시장의 어떤 철학인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 가격 결정과 아울러 그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또 실무에서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죠. 그 내용이 교재 5장을 바탕으로 해서 6주부터 7주에 걸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부는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금융투자 수단인 증권과 펀드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8주부터 9주까지 2주차에 걸쳐서 교재 6장의 내용인 주식 분석과 이제 투자 전략이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 상품인 채권에 대해서는 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0주와 11주에 거쳐서 이제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펀드와 단기 금융 상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금융 상품인 펀드와 난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금융 상품인 단기 금융 상품을 8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2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는 아까 봤던 3부에서 전통적인 그 금융투자 수단과 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된 이른바 파생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아까 봤던 주식이나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이 높고 또 일반인보다는 보다 이제 그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높은 그런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다루고 있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파생상품에는 옵션과 이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옵션에 대해서는 9장, 교재 9장을 바탕으로 해서 13주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과 더불어 양대, 파생상품을 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는 14주에 대해서 14주 차에서 1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파생상품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법상 그 증권에 속하는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상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4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제 4부까지 봤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현대 투자 이론과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했는데 가장 끝 단계가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성과를 평가해서 이것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지 아니면 불리한 성과를 거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교재 마지막 장인 이제 11장에 되어 있고요. 15주에서 투자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대비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은 그 출석 수업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6시간 동안 출석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겠는데 제가 이제 매년마다 사실 바꿀 수 있지만은 교재에서 3개 장,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강의로는
5강 분량에 대해서 제가 출석 수업 범위를 이제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출석 수업 범위를 이제 그 교재에서 학습을 하고 출석 수업 시험을 보면 되겠죠. 역시 출석 수업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보게 되겠는데, 출석 수업 시험과 출석 수업 대체 시험 모두 교재 연습 문제와 100% 이제 연계시켜서 출제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재 전 범위가 바로 이제 그 평가에 적용되는 범위가 되겠는데요. 역시 교재 연습 문제 100% 연계해서 출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금융투자 이해에 대한 학습과 그다음에 평가는 여러분들이 각 장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철저히 풀어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이해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와 달리 또 실습 과제가 있는데, 이 실습 과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금융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교재에서 배웠던 기법들을 활용하는, 자료 갖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연습 문제와 더불어 해 보시길 이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시험과 모두 기말 시험 모두 수리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학기 동안 충분히 숙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에 대한 특성과 학습 방향, 목표, 그다음에 이제 범위, 평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